자, 이제 이 시간에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 날, 목요일쯤에,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12월 말일이죠. 수요일 날 오후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다른 데는 8주 촬영되는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진도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끝날 거예요. 7주 만에. 7주하고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더 하면은 진도가 마무리가 돼요. 또 진도 1시간 하고 나서 학생들 집에 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도가 마무리되고 나면 남는 시간에 우리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여러분 다 책에도 프린트 받으셨잖아요. 그 책에도 프린트 받았던 거, 우리 수업할 때 계속 나눠줬던 프린트 있죠? 그걸 가지고 전체 줄거리를 틀잡기니까 한 2시간 정도 다시 또 강의를 할까 그래요. 마지막 2강, 3강 정도가 8주차 강의가 이런 게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우리는 안 해주고 그러지 마시고 또 나중에 여러분 진도가 여유 있을 때 또 여러분 시간에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또 1시간만 하고 집에 가세요 그러기도 그러니까 여기 따로 이런 줄거리 강의를 해줄 테니까 혹시나 시간이 되신 분들은 요 강의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주택 상환 사채 들어갈게요. 자, 단어가 이럽니다. 주택으로 돌려주는 회사채입니다. 채권입니다. 주택 상환 사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돌려주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때 등록사업자는 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건설 자금이 없으니까 성금을 땡기는 거예요. 그 나중에 주택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돈 먼저 받았죠. 아파트 값을 먼저 받았잖아요. 얘가 갖고 튀면 돼요, 안 돼요? 놈자자잖아. 민간이죠. 그 돈 갖고 튀니까 못 튀게 족쇄를 쳐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보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민간 시행자니까 보증받은 때 하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발행 방법은 기명증권입니다. 상환은 누구한테 돌려준다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받을 사람이 정해졌다. 이름이 쓰여져 있다. 기명. 상환이 3환이 몇 년? 상환기간 3년 초과하면 안 돼요. 자, 사채는 양도 중도에 갈 수 없는데 다만 해외 이주 등 국토교통부 이용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하더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더라.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대로 가더라. 세대원 전원입니다. 근무 때문에 다른 행정구역으로 움직이더라. 그러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예. 주택상환사채는 LH공사나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 자금이 없으니까 아파트 비용을 성금으로 먼저 받는 거예요. 성금으로. 그리고 나중에 건설해서 공급하는 제도가 주택상환사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검사입니다. 사용검사가 사용승인, 준공검사 했죠? 사용검사 확인증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전체로 확인받냐, 공구별로 할 거냐, 동별로 할 거냐, 대지종사업이냐,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어요. 전체냐, 공구별이냐, 동별이냐. 자, 대지종사업이냐, 앞에다 이렇게 체킹하면 되지. 동별이면 이렇게. 예. 완주군수가 이렇게 완주군수 인직했네요. 민원사무 전혀로 되어 있네요. 2017년 12월 4일에 여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영업시 소재지죠. 그 다음에 완주군 삼내읍. 자,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었네요. 연면적 16,633제곱미터까지 만들었고요. 용적률이 305%, 건폐율 32%짜리. 이렇게 아파트 만든 것에 대한 사용검사 필증입니다. 건설사 명칭은요, 삼내건설이네요, 삼내. 이렇게 되는 거. 사용검사 확인증 필증입니다. 공사 잘했다는 거죠. 사업주체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아
자, 시행하는 주택건사업, 대전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주택 또는 대지대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의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하더라. 자, 사업계획 승인 조건 미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 못하고 있더라. 이때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됐네요. 자, 이제 주택 공급 질서입니다. 여러분, 요것 좀 잠깐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주택 공급 질서에서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자, 국가가 지는 공급자가, 입주자가 주택 공급 질서 관련돼서 각종 규제들, 국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설정합니다. 주택업소 결합을 막기 위해서 주택공급소 결합을 막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설정하고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해서 전매를 제한하고 일정 부분 임대주택 건설을 유도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공급자 누구죠? 사업 주체라 그러는데 이걸 건설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요? 건설회사입니다. 사업 주체 건설회사는 모델하우스를 만들고요. 함부로 저당권을 설정하면 안 돼요. 사업 전에는 모델하우스, 사업 후에는 함부로 저당권 설정하면 안 되는 이런 규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입주 전에는 그 딱지 팔면 안 되고 공급소 결합 금쟁이, 입주 후에는 전매 제한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소 결합 행위나 주택의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소 결합 행위에 관련해서 국가는 분양가 상한을 설정하고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뭐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고, 자, 건설회사는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저당권 설정 제한을 받고, 우리는 자, 딱지 같은 거, 입주자 저축 증서,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 매매, 알선 광고하면 안 되고, 함부로 전매하면 안 되고, 이런 규제들을 받더란 거예요. 공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분양가 상한입니다. 분양가 상한이라는 것은 요 아파트를 만들 때 분양가는 여기요 택지비와 여기요 건축비로 구성되어 있는 게 분양가 상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까지 보장해 줍니다. 가상금이라고 그래요. 가상금. 택지비와 건축비의 가상금,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정한 제도를 말하더라.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되는 방식이더라.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로 만든 거죠.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춰서 실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가 생애 최초 아파트 분양받을 때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고 분양가격 안정, 시장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이더라. 근데 아직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가격을 잡지를 못했죠. 네.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로 규제로 잡는 것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거. 가격 결정에, 여러분들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정책의 가장 확실한 정책은, 아파트 가격을 잡는 가장 확실한 정책은 공급 정책입니다. 어디에다가? 수도권 외곽에다가? 그게 되겠어요. 도심 한복판에다가 공급해줘야죠. 어떻게? 재개발 통해서, 재건축을 통해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주면서 거기에다가 공급하는 거죠. 그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수요, 아주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까 가격이, 수요 공급에서 뭐가 적다 보니까, 자, 이렇게, 자, Q1, P1 균형가가 형성되는데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계속 상승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뭘 늘리란 거예요? 공급을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균형가격을 유지해 가자는 거죠. 이게 공급 정책이죠. 그게 가장 확실한 정책인 겁니다. 근데 이미 과밀화돼서 그 공급이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해야 될 것은 고층 건물을 올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용적률 완화의 인센티브라는 거죠. 그러면서 임대주택을 그 안에 좀 넣게 하고 하면 되겠죠. 예.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입니다. 우리는 뭐 국가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 정책을 가지는 게 아니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은 잘못됐으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는 해줄 수 있는 거죠. 정책론은.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공급 확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그 공급은 서울에 공급해야 된다. 서울 외곽은 안 된다. 서울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분양가 규제를 통하여 주택가격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공공택지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포함된 주택의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한 것을 말한다. 이때 분양가 상한제 전투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더라. 여기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이건 뭐냐면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과 관련이 없고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것은 일반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일반 분양을 할 때 가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투기과열지구.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요. 투기과열지구가 있네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나오는데, 자,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자, 대출 비율을 규제하는 거죠. 좀 더 강한 규제가 투기과열지구죠.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대출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등기할 때까지 전매를 못하는 전매 제한까지 받고 있는 겁니다. 대출 규제에 전매 제한. 그런 세금들 중과세하고 있죠. 예. 이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있는데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서울 전 지역, 경기도 일부 뺀 지역, 인천 전체, 강화, 옹진 빼고, 강화군, 옹진군 뺐네요. 그 다음에 여기 세종시, 대전, 청주는 몇 개 빼고 여기만 지정됐네요. 청주는 동하고 오창하고 오송읍만 지정했더라.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이렇게 전국에 지금 자기 동네에 있는 거 빨리 확인해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에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거쳐서 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나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서 전매 제한하는 거죠. 우리 주택법에서는, 세법에서는 세금을 중과세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규제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해야 되더라.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에 청약 경쟁률이나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획 등 지역의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곳이 되더라. 이 투기과열지구의 재검토는 현재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검토는 몇 년이요? 1년 하고 있다는 거 1년마다 재검토하고 있어요. 공법의 재검토는 대선 주기 5년이죠. 근데 투기라는 것은 잠깐 훅 하고 마니까 이렇게 재검토 주기가 1년 되는 거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자, 주택법 문제입니다. 좀 빠른 속도로 쭉 한번 풀어볼까요? 자,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하더라. 주택이죠. 건축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마당 포함. 자,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하더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구분수할 수 없는 한 지붕, 두 가족, 월세 받는 아파트. 구분수할 수 없는 주택이다.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은 돼야 각각 별개가 되고 예정도로는 8m 이상은 돼야 되죠. 그래야 각각 별개. 국가나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주택을 국민주택이라 불렀죠. 국민주택이란 주거 전용 면적이 1호당 1세대당 얼마죠? 85.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시골에 읍면일 때는 100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 불렀습니다. 최대 100이네요.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시골에 읍이 나면은 100.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부르죠. 민영주택. 준주택, 주택도 아닌 것이 주택처럼 주택에 준한다. 키워드가 주택 외입니다. 오롯이 하는 거 오피스텔, 노인 목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노다기. 주택에 딸려 있네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도로, 건축설비, 부대시설 그럽니다. 딸린 그러면 부대됐다, 딸렸다. 생활 복리를 위한다, 복리시설, 할아버지와 손자와 손잡고 왔죠. 놀이터, 근생,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도로, 전기, 가스, 지역 난방시설, 상하수도, 통신시설들은요. 이건 기관설이라고 그러고 기관설과 기관설을 연결시키면요. 이 연결시키는 시설, 기관과 기관을 연결시키더라. 간선시설이라고 불렀죠. 간선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몇 세대 미만이죠? 300세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의 주택의 핵심이라고 했죠. 5자, 사이즈 얼마이야? 50. 독립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하고는 몇 개 공간? 하나. 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 2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은 세대 설치하지 아니할까. 지하층에 설치하면 안 돼요. 원룸형 주택이었고. 수직 증축형 15층 이상이면 3칸까지, 14층 이하면 2칸까지. 등록입니다. 연간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생은 30세대,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공주세 등록 안 합니다. 등록사업자면 민간이니까 등록해야 되죠. 근데 등록 안 한다 그랬어요. 공동을 하죠. 등록사업자 공동을 하는 주택조합 등록 안 합니다. 공동을 하니까 등록사업자가. 주택조합 민간이니까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하면 등록 안 하고 이미 등록된 자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고용자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하면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자,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이죠.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해서 직장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합니다. 직장주택조합이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자, 주택상환사채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합니다. 이때 보증 세우는 것은 등록사업자 민간이죠. 등록사업자는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민간은 보증 세우라.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이고요. 상환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계 승인 조건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완공된 주택에서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조정특의 분양가율은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땅가 플러스 집값.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생. 자, 여러분 투기과일 여기 읽어봐요. 투죠. 그래서 2명이 지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그래서 2명이 지정합니다. 투기과외지구는.